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9명, 참고인 10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변창립 MBC 부사장,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요시오카 주니치로 한국 미쓰비치 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조익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등 4명의 증인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그 엘리베이터 대표이사 3분이 약속한 것처럼 안 오셨는데 오늘이 지나가면 다 끝날 줄 알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국회는 안건심의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국정감사와 똑같은 효력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3분이 법적으로 저희가 묘하게 돼가지고 하루가 부족하다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렇게 3명이 다 불출석을 했는데 아마 변호사 자문을 잘못 받으신 것이 조금 있으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요거는 저희가 우리 전체 회의에 있는 날을 잡아서 별도로 엘리베이터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현안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 대형 4사 대표들을 좀 모시려고 했는데 2분밖에 안 오셨어요. 진행을 하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현황을 2018년, 19년 2해 동안 봤더니 일단 오늘 오신 2개 업체 현대엘리베이터하고 티센 엘리베이터에서 각각 5명씩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사망 만인율로 보면 높은 거죠. 엘리베이터 4사의 매출이나 점유율,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현대와 티센이 한 전체 시장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와 티센이 어떻게 이 공사든지 또는 유지관리든지와 관련한 것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업체라고 하는, 자꾸 이제 공동수급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보기엔 하청이지만 공동수급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배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업체들, 오티스, 미쓰비시, 쉰들러 할 거 없이 업체들이 다 정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2개 업체에서 그나마 나와주신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마치 입을 맞추거나 짠 듯이 설치공사에 있어서의 지분은 정확하게 제작사인 엘리베이터사와 설치공사를 하는 업체가 85대 15로 거의 모든 공사에서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지도급과 관련한 하도급의 현황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청업체에다가 지급해주는 율은 약 50%에서 70% 남짓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이제 매해 이 설치공사 업체들은 협의체가 좀 꾸려져 있는데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현대나 또는 티센과 이렇게 계약을 맺긴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짜놓은 듯이 정해진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고 이대로 공사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하지 말든지 라고 하는 양당 간의 선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 엘리베이터 업계에서 대기업군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공동도급한 내용을 보면 현대가 공동도급 비율이 58% 정도고요. 오티스는 38%, 티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거의 70% 가까이. 결국 공동수급의 형태를 띄어서 유지관리 업무를, 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사고가 났었던 저희 지난주에 티센의 박양춘 전 대표를 모시고 증인 선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고와 관련된 좀 책임 추궁을 하고 한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났었던 평택 건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센 엘리베이터의 서득현 증인
의원님 서덕준입니다. 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대표께서 취임하기 전날 경기 평택 4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흔히 말해서 그 네, 뭐 비계 엘리베이터도 단계. 예. 비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계 작업을 하다가 승강로 내부 4층에서 작업 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노동부의 이제 초동 조사 결과 아직 이제 자세한 중대재해 결과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이제 4층 5층 높이니까 비계를 층층이 흔히 말해서 조밀하게 좀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층인 지지대만 쭉 대고 마지막 층인 4층 5층에다가 비계를 이렇게 설치하던 중에 그러니 지지대가 약할 수밖에 없죠.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같이 그 비계와 함께 추락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안전벨트 뭐 이렇게 착용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이제 안전벨트를 어디 이렇게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걸 데가 없으니까 아무 뭐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중 계약, 그러니까 비계 설치하고 하는 양중 계약서를 봤더니 이걸 1년 연 단위로 네, 계약을 체결하시더라고요. 이게 여기 이번에 사고가 났던 리원 승강기인데 1년간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건수가 있을 때마다 이제 비용을 매달 이제 리원에서 쭉 모아서 청구를 하면 비용을 주는 걸로 했는데 그 5층짜리 건물 하는데 비용을 얼마를 줬냐면 계약 금액이 40만 원입니다. 한 기당 35만 원 더하기 출장비 이렇게 하고 한 4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투입된 사람이 3명. 3명이. 그리고 이 공사가 원래 승강기를 납기하기로 되어 있는 날짜가 10월 11일이에요. SM건설하고 계약을 한 게 디센이. 그런데 이미 10월 11일은 지났습니다. 그러니 납기가 좀 촉박하죠. 그죠? 그러니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있기도 했습니다. 3명이 투입이 되어서 하루 작업하는데 4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기도 하고 저 돈 가지고 해야 되니 1, 2, 3층 다 제외하고 4층, 5층에다가 비계 설치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고 관련해서 제가 이 리온 이 양중업체하고 체결한 계약서를 봤는데 양중계약 금액을 지급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티센은 리온에게 양중 완료 후에 계약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런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까지는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양중의 이행지체 및 보증에 있어서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양중기일 내에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양중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나면 그거는 그달 말에 청구하면은 그달 말에 그 달에 한 거 청구하면 한 2달까지 수년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갑은 을이 뭐라도 하나 잘못해서 늦어지면 지체한 것에 대해서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지체보상금을 매일매일 현금으로. 참 공정하죠. 그죠? 이 양중 계약서가. 그리고 갑의 손해가 그보다 더 클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배상 책임을 완전히 지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는데 뒤로 좀 빨리 좀 넘겨주시겠어요? 잠깐. 예.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티센이 이 양중업체 리온 승강기하고 그 계약을 한 승강기 양중 계약 약정서인데 여기에 서브 컨트랙터는 본 계약에 따라서 독립 계약 업체가 된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브 컨트랙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 단어 자체가 하청업체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 자체는 하청업체인데 저 하청업체는 계약에 따라서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 하청업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브 컨트랙터 하청업체가 더 이상 어쩔시고 저쩔시고 할 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하청업체는 티센그룹과의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저건 진짜 대단한 저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 최소 10년 동안 티센이 지명한 폐기사고 전문가가
먼저 이번 사망사고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사무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변호사한테. 네. 저게 이제 이게 우리가 세상이 많이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하는 상황에서 저게 이제 맑은 계약서예요. 저희 공정한 계약서, 투명한 계약서. 그리고 이 그냥 보십시오. 지치상금. 다분 을에게 타근하고 두 배 낼 수 있고 을이 뭐 잘못하면은 그냥 매일매일 현금으로 그냥 그러니 그거에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든 공사는 빨리 끝내야 되고 그런 이런 사고가.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가르쳐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잘잘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그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정말 저희가 비통하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 빌어서 운명을 달리하신 저희 고인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고 더욱더 분발해서 더 이상은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전임 대표께서 더 이상 인명사고가 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고가 나서 오늘 오신 분이 사장이 된 겁니다. 예, 뭐 그 저희 본사에서 제가 대표로 선임되도록 임명을 했고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앉아서 좀 오래 좀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그 우리 티센그룹의 서득현 대표이사 있잖아요. 보니까 오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봉급 받는 이 CEO 대표이사다 보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너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감이 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안건 협의로 해가지고 현안 질의로 해가지고 하면 동일하게 국정감사가 예. 똑같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가 나와야지 그래서 도저히 CEO들이 나와서는 예. 이게 저 변호사가 시키는 말만 하기 때문에 안 제가 발언이 되겠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4사는 오너들을 지금 나머지 또 3사는 안 나왔잖아요. 그랬으니까 오너를 불러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티센의 서득현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좀 서주시고요. 이 공사는 지난 그 평택에서 사고 있었던 거기 티센과 그리고 신일의 공동 수급 계약에 따른 사실 이제 공동 수급 계약에 따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SM건설하고 티센이 계약을 맺을 때 공동수급업체로 데리고 들어갔던 데는 월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짐작은 갑니다.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사만 엘리베이터처럼 아마 이 월드도 안 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신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신일과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를 체결을 했는데 483만 원 공사대금으로 책정됐고요. 여기는 그 해당되는 신일 엘리베이터 인감도 아직 찍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티센그룹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동 수급업체의 직인과 인감을 다 가지고 계시던데 아마 신일 거는 그때 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짜를 보시면 10월 1일 날 이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 요 관련한 계약이 일종의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 계약서에 그러니까 SM건설과 티센과 공동수급업체와 맺은 원 계약서에는 10월 11일까지가 납기로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월드 엘리베이터가 요 안에 납기가 안 되거나 해서 신일로 급박하게 교체가 된 것 같고 그 와중에 저 양중업체는 요 날짜를 지키려고 하니 굉장히 급하게 공사를 사전 처리를 해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담당 업무를 보면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센이 담당하는 업무,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데서 담당하는 업무는 수주 활동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약 준비하고 입찰 뭐 이런 거 하시고 제품 생산하고 출하하시고 나면 나머지는 설치 계획 수립하고 고객 협의하는 거, 승강로 점검, 아무튼 설치와 관련돼서는 실제 전체 공동 수급체의 담당 업무 중에 설치 업체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액은 전체 금액 중에 15%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제 요거는 설치와 관련한 거고요. 이건 이미 이제 한번 보셨을 테니까 전에 계셨던 박양춘 대표 계실 때도 저희가 질의했었던 거.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도 저렇습니다. 원래 100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실제 주는 것은 유지관리에 주고용은 70%를 해당 업체에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에 주고 있고 상업용은 60%, 다른 회사 기종은 좀 더 많이 주시고 종합유지관리는 53% 이렇게 주는데 요 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렇게 뭐 아파트에 또는 건물에 새롭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완료가 끝나고 난 뒤에 검사를 막 끝내고 난 뒤에 대체적으로 현대는 보니까 3개월이던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뭐 혹시 클레임이 있거나 뭘 하게 되면 이 점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게 하루 일당도 아니고 이거 월 금액이에요. 한 달에 42,000원에서 6만 원. 그러나 이 설치업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건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한 달에 42,000원을 받고. 참 뭔가 그죠? 세상이 참 그렇다 그죠? 저희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네, 좀 의원님. 가슴 아플 정도로 너무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한 달 내내 단 한 번의 크레임도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이런저런 보수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 하시면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 원래는 화물용 승강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합니다만 화물용 승강기를 제대로 설치를 해서 공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재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건설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 실제로 나중에 주민들이 쓰게 되는 승강기를 빨리 설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요.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중고 엘리베이터를 사실 가지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뭐 와이어도 한 10년 쓴 것 같이 되어 있고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내리고 하니까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좀 뭐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들이 티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잠깐 우리 서 대표님은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4사는 다시 11월 중에 한번 다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오신 정영원 상무님, 요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4사, 메이저 4사가. 근데 현대는 44%라고 하는 가장 많은 점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작 판매 설치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진성기산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을의 대표자, 즉 다시 말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죠. 제3자에 대해서 을을 대표하고 전반적인 제작 설치 모든 것에 대해서 대금 청구와 대금 받는 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의 대표자는, 즉 다시 말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갑 또는 갑의 현장 소장의 사전에 서면 승인하에 을의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정확하게 전체 금액의 15%로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에 보면 평등하고 대등하며 독립적인 당사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지휘감독이나 수직적 관계 또는 하도급이나 위탁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면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아니하고 구성원에게. 이게 다시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게 정말로 독립적이고 평등하고 대등하며 독립적인 당사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지휘감독이나 수직적 관계 또는 하도급이나 위탁을 이렇게 동일한 말들 이렇게 많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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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사실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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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하도급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저 앞에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공동수급 업체 중에서 설치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구성원을 대표하는 현대가 공사를 내준 사람에게 여기가 좀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다른 데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공동수급업체하고 맺은 불공정 조항들 보시겠습니다. 공정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늦는 거죠. 공사 공기가 조금씩 이제 늦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휴무일의 작업, 인원 증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참여 구성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참여 구성원은 이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들여야 되고요.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고요. 공휴일 날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더 청구하지 못하고 일은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상무님. 네, 저 부분은 지금 실제로는 그 추가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의해서 그 추가로 발생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그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안 해는 조건으로 5분 쓰겠습니다. 조건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협의하여라고 하지만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 공사하시는 분들 그런 협의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현대로부터 계약을 따야 하고 이 일이라도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혹시 다음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이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무상 서비스 최초 3개월 아파트 빌딩의 경우에 하루에 52,000원도 아니고요. 한 달에 52,000원씩 받고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크레임이 있을 경우에. 이게 저는 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를 뺀 나머지 티센과 오티스, 미쓰비시 다 외국계 지분이 100%인 회사들입니다. 저는 티센이나 저기 계시지만 티센이나 오티스나 또는 미쓰비시가 그 해당되는 나라에서도 저런 식의 영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티센이 저렇게 영업을 해요? 오티스가 미국에서 저렇게 영업을 해요? 불가능할 겁니다. 신들러가 스위스에서 저렇게 영업을 해요? 왜 한국에선 저렇게 할까요?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와 티센과 오티스가 최소한 여기 오신 현대와 티센이 공정한 계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이 자리에 대표들을 모실 때는 그 4사가 공의 협의하여서 설치업체와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저것들을 좀 상생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득현 대표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박양춘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사보다도 저희가 월등하게 더디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답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 현안 질의한다고 모실 때는 뭔가 답을 좀 공히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믿고 한다고요? 기다리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예. 믿고 기다리고 11월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무님 지금 우리 한정혜 의원님이 네. 누가 봐도 이건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상무님 답변할 시간이 없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네, 아까 그 공사 기간을 줄여서 추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서로가 합의한 기간보다 줄어들거나 하면 그 부분을 사전에 하거나 아니면은 중도에 하거나 해서 저 공사가 끝나면 정산 처리를 할 때 추가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뭐 무서워서 어떻게 청구를 하겠느냐고 말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실제로 일하는 작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기가 떨어져서 실제로는 효율이 더 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추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교통비 식대까지 딱 지급한 룰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죠? 상호 이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자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든지 하시면 되지 저렇게 불공정하게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저런 부분이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쭉 그 티센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 협정서 계약서를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대개는 다 책임을 면탈하는 내용입니다. 티센의 경우에 안전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는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국자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각자 부담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구성원 회사 중 그 안전사고 재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구성원 회사는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제작사는 모든 사고에서 면탈된다고 지금 다 계약서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엘리베이터사, 실제 제작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예. 구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계약서 상에 이렇게 해놓는 것 자체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11월 달에 오실 때는 이 계약서를 어떻게 조금 표준화되어 있는 공정한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을지도 같이 모범 계약서를 좀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정해 오겠습니다. 네, 비율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서득현 그리고 전용원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우리 티센그룹 엘리베이터 서득현 대표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그 대표이사님을 지금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 네. 대표이사로 임명한 분은?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사장입니다. 그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사장이 있고 또 독일 본사 예, 회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아시아 태평양 그 사장은 그 죄송하지만 어느 나라 분이세요? 예,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고 그 오늘 의결을 할 테지만 11월에 그 각사의 대표이사들이 다시 나와서 그 우리 안건 심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날은 아주 그것만 주제로 잡아서 온종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아까 우리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그날 오셔서
좀 건설적인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